자, 변리사 물리 기본 강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교재가 나올 때까지는 프린트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프린트를 봐주시면 변리사 물리 기본 강의 소개라는 프린트를 펴주시면 됩니다. 자, 1번 수업 난이도는 중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중3까지도 살짝 올라가는 파트가 있어요. 전자기학 같은 파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어렵게도 수업을 해야 됩니다. 자, 1번 물리를 처음 배우는 학생도 수강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2번 기본 개념부터 심화 개념까지 변리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물리 내용을 자세하고 꼼꼼하게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듣다 보면은 제가 말도 좀 천천히 하고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거는 제 경험상 그 파트는 그래야 돼. 그리고 생각하시면서 어떤 파트는 과감하게 생략하면서 수업하거든요. 또 그 파트는 그래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저를 믿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2번 변리사 물리 기출문제 분석 기본 강의 목표는 6개에서 8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에 있는 문제들 다 풀었을 때 기출문제까지 다 풀었을 때 6개에서 8개 정도는 맞출 수 있고 대부분 매년 그랬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거를 보시면 되고 변리사 물리 기출문제 구성은 당연히 난이도 상중하로 되어 있겠죠. 그 중에서 23년도 기출문제는 하 문제가 한 2문제 되고 그 다음에 중문제가 5문제 되고 난이도 상문제가 3문제 되는데 이제 올해 우리 강의 목표는 난이도 하 문제는 2문제 나오면 다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난이도 중문제는 5문제 나오면 이것도 다 맞추는 게 목표고 난이도 상문제는 한 문제 정도 맞출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대 8문제를 목표로 이 수업을 들으시면 되고 이거 이상을 바라시는 분들은 뭐 객관식 문제를 굉장히 열심히 풀어보셔야겠죠. 이 문제 외에.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 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빠르게 읽을게요. 기출문제는 한 5분의 3 정도를 기본 수업 시간에 풉니다. 요거 보시고 나머지는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은 23회 수업입니다. 3시간씩 23회니까 69시간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3페이지를 봐주시고 이제부터 좀 필기를 할게요. 자, 페이지 3페이지에서 질문이 있는데 이게 물리는 질문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질문을 하실 때 보통 질문은 개인 카톡이나 오카방에서만 받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밑줄을 그어주세요. 개인 카톡 또는 오카방. 왜냐하면 카페에다가 질문해 주시고 제가 답변을 달려면 그게 약간 과정이 좀 번거로워요. 근데 오카방 같은 경우에는 카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한 면이 있어요. 뭐 바로 풀어서 사진 찍어서 올리면 되니까. 그렇죠? 그런 간단한 면이 있어서 이제 이쪽에서만 받고 카페 게시판이나 학원 상담 게시판에다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좀 늦게 하거나 이제 이 오카방에다 질문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 겁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제 오카방이나 카톡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오카방이라고 카톡 안내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림으로도 안내가 되어 있죠. 학원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1번, 2번을 따라서 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페에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페에는 기출문제 풀이만 자세히 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카페에는 기출문제 풀이만 자세히 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고쳐요. 기출문제 풀이는.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5번 셀프 문제 풀이는 네이버 카페에 있다. 그래서 셀프 문제 풀이도 카페에 있다. 이 2가지. 기출문제 풀이, 셀프 문제 풀이만 카페에 있고 나머지는 오카방에서 모든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오카방에 와서 요청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 묶음이 있는데 기출문제 묶음을 요청하시거나 객관식 문제나 객관식 풀이를 요청하시면 무조건 드립니다. 그리고 기본 강의 PDF 달라고 하면 드릴 거고 물리에서 필요한 자료는 모두 무료로 드리니까 오카방 와서 언제든지 이렇게 요청을 해주세요. 자, 요거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를 넘기셔서
4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페이지 4페이지. 자, 변리사 물리 수업을 수강할 때 주의사항 1번. 변리사 물리 수업은 변리사 물리 시험을 위해서 최적화된 수업입니다. 그래서 변리사 물리 시험 한번 밑줄 그시고 뻘쭘하게 있느니 한번 밑줄 그시고 2번. 따라서 기존의 고등학교 물리 수업이나 대학교 물리 수업과는 설명 방식, 학습 내용, 중요 내용 등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변리사 물리 수업을 수강하실 때 이 점을 감안하여 이상한 부분을 강조하거나 물리에서 중요한 부분, 중요한 증명을 생략하더라도 그냥 물리 시험을 위해서 이렇게 수업하는구나. 그러니까 여기는 물리를 배우러 온 게 아니라 물리 시험을 보러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좀 중요한 건데 왜 생략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뭐 쓸데없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뒤로 넘기셔서 페이지 5페이지. 자, 물리 시작하기가 있습니다. 5페이지의 1번은 별거 아닌데 제가 이걸 강조를 합니다. 뭔가 하면은 물리는 기호를 많이 써요. 근데 사람이 기호는 정말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사람 머리 구조가 기호는 잘 안 들어오는데 그나마 읽을 수 있으면 머리에 남아요. 그래서 이상한 기호가 나왔을 때 읽는 법이 여기 한글로 적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스마트폰 같은 곳에다 촬영해서 갖고 다니시다가 이상한 기호가 나오면 이걸 보시고 아 이렇게 읽는구나 확인하시면서 반드시 읽는 법을 확인하시고 공식을 암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거를 추천드리니까 요거는 간단한 것 같아도 중요하니까 체크 아셨죠? 자, 뒤로 넘기셔서 페이지 6페이지. 자, 페이지 6페이지는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는 제가 약간 뜸을 들여야 되는데, 자, 보세요. 일단은 물리는 열심히 해도,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올라요. 열심히 하는 성적이 안 오를 수가 없지. 근데 굉장히 천천히 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물리라는 학문의 특성 때문에 무작정 열심히 한다고 정확하게 비례의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리는 이렇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효율적으로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학습 방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학습 방법을 강조하는 파트가 이쪽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나중에 이쪽 파트를 천천히 꼼꼼히 반드시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 시간에는 제가 중요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일 먼저 물리 학습 방법이라고 이렇게 적은 다음에 1번 가장 중요한 게 이해입니다. 이해. 물리는 이해하면 머릿속에 남고요. 이해하면 물리가 쉬워져요. 근데 이제 물리가 어렵다 보니까 공부하다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외우고 넘어가자 이런데 그러지 마시고 이해가 안 가면 질문을 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이제 시간을 쓰겠죠? 15분을 정해 드릴게요. 15분 정도만 고민하세요. 이거 이상 고민하다 보면은 오개념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걸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오개념이 생기면 어떤 문제는 풀리고 어떤 문제는 안 풀립니다. 그러니까 오개념의 가장 큰 문제가 아싸리 문제가 하나도 안 풀리면 내가 잘못 알았구나 하는데 어떤 문제는 풀려. 어떤 문제는 안 풀려. 그러면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고 지나갔다가 나중에 뒤통수 맞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파트가 나오면은 옥합방에다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은 제가 답변할 때도 있고 옥합방이 인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다른 분이 답변하기도 하고 또 다른 분이 답변했는데 그분도 틀렸으면 제가 정정해드리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해서 우리가 모르겠으면 외우고 지나가지 안 됩니다. 물리는 이해하고 지나가야지 성적이 효율적으로 많이 오르고 나중에 문제도 풀리고 기억도 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강조. 물리 학습 방법은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만약 이해가 안 가면 어떻게 하라고요? 15분 정도까지만 고민해요. 더 이상 고민하면은 오개념 생길 수가 있고 그러면 안 고쳐집니다. 15분 정도는 고민하다가
질문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물리는 자기가 배웠잖아요. 그리고 그 배운 거를 써먹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잘 알아도 문제가 안 풀리면 소용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배웠으면 문제풀이.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한 다음에 배웠죠? 그럼 문제를 풀어서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 문제가 풀리면 제대로 이해한 것이겠죠. 알겠죠? 근데 문제가 안 풀린다 그러면 질문. 이렇게. 알겠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물리 시험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물리 공부할 때는 스스로 알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방법이 굉장히 좋긴 하는데 비효율적이에요. 15분 정도만 하시다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 15분 정도 하시다가 근데 이거는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실력이 올라가는 게 있으니까 15분 정도는 고민하셔야 되고 넘기지는 마시고 바로 질문 이렇게 해주시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학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공식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공식을 암기하는데 공식은 기호로 이루어져 있고 여러 가지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식 암기가 꽤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공식을 암기하세요. 그래서 공식을 물리 강의 듣는 동안만이라도 매일매일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게 자기 전에 암기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한 20분이나 30분 정도 자기 전에 암기하고 자기. 그래서 한번 쭉 암기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복습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까먹은 거 같은 거는 체크해서 다시 잊어버린 것만 다시 반복해서 암기. 그래서 공식 암기는 계속 외우고 나서 잊어버리면 억울하니까 잊어버리지 않게 주기를 잘 잡으셔서 반복 암기. 이거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문제풀이가 정확하고 빠르고 원활하게 돼서 성적이 쑥쑥 올라갑니다.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야지만 항상 똑같이 풀 수가 있고 항상 정확히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느낌 가는 대로 풀면 이상하게 풀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식 암기를 의외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그리고 주기적으로 하시고 잊어버리지 않게 시험 보기 전까지 하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나중에 공식 암기 시간을 줄이고 주기를 늘리면 되잖아. 뭐 일주일에 한 번만 외워도 안 까먹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물리 기본 강의 듣는 동안만이라도 이제 한 2달 정도 들으실 텐데 2달 동안만이라도 매일매일 외우시면 2바퀴는 돌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걸 생각하시면서 공식 암기를 열심히 하셔야지만 물리가 의외로 적성에 맞으시는 분들은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잘 풀려. 그냥 뭐 이거 이렇게 하면 풀리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거 필요 없고 물리가 정말 어렵고 이해도 안 가고 볼 때마다 다르게 풀리고 어떻게 풀지 모르겠고 막 보면은 막 토 나와. 그러시는 분들은 이거를 지켜주시면 어느 정도 만회가 가능합니다. 아셨죠? 자, 그거 생각하셔서 물리학습 방법에 강조를 해봤습니다. 요거는 물리학습 방법은 제가 수업하면서 또 다른 방법들도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거를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페이지는 그냥 참고. 물리에서 자주 쓰이는 기본 문자 단위 참고. 자, 8페이지도 뭐 기초 수학, 산수나 수학이니까 참고. 자, 9페이지는 살짝만 봅시다. 9페이지는 첫 번째 줄에 직각삼각형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다들 아시는 건데 그냥 한번 보자 이거예요. 자, 직각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물리는 직각삼각형을 정말 많이 씁니다. 직각삼각형이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매년 나와요. 그래서 직각 동그라미 치시고 직각삼각형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삼각형이 1대 2대 루트 3 삼각형이죠. 이거는 당연히 아실 거고 1대 2대 루트 3 30도 삼각형 요거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1대 1대 누트이 모르시는 분들 없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한데 3대 4대 5 삼각형 있죠? 3대 4대 5 삼각형은 가운데 세타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요거 확실히 보신 다음에 필수 암기. 그래서 별거 아니지만은 정말 많이 쓰는 거니까 한번 강조하면은 이렇게 놓고 세타가 얼마인지 몰라. 30도 아니에요. 얼마인지 몰라. 그래서 3대 4대 5 직각삼각형. 정말 많이 쓴다. 필수 암기. 필수 암기는 빨간색. 이렇게 강조.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외우고 계셔야 돼. 이거 언제 계산해? 3대 4대 5. 피타고라스로 계산하면 맞다는 걸 아시겠죠? 자, 요거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뒷페이지로 넘기시면은 삼각비의 정의 있죠? 사인 30도, 코사인 30도, 탄젠트 30도 이렇게 있는데 탄젠트 30도 틀려서 난이도 하 문제를 틀리신 분들이 잔뜩 나왔어요. 2년 전에. 그래서 우습게 보지 마시고 탄젠트 30도, 탄젠트 60도 틀리면은 정말 멘붕 옵니다. 이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리에서 자주 사용하는 삼각함수 기본 공식에서 1번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이거는 반드시 씁니다. 기출문제도 있어요. 2번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나누기 사인. 이것도 쓰겠죠. 2번, 3번, 4번 다 쓰는 거니까 이거는 만약에 까먹으셨으면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뒤를 옮기셔서 원을 많이 쓰는데 2파이 r 제곱, 4파이 r 제곱, 3분의 4 파이 r 3승이다. 이거는 한번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길이 단위. 길이 단위는 한번 정의하고 넘어갈게요. 자, 기출문제에서 나노, 마이크로, 밀리미터로 자주 출제가 되는데 이거를 미터 단위로 바꾸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의 마이너스 3승 차이거든요. 그래서 1 나노미터라고 읽죠. 나노미터는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 기출문제에 있습니다. 한번 체크하시고요. 1 마이크로미터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죠. 마이크로. 그 다음에 1 밀리미터는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죠. 이렇게. 그리고 1 센티미터는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 0.01 미터. 다 아시는 거겠지만 한번 체크하시고 만약에 자기가 좀 어색하다 그러시면은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기출문제에서 다 있어요. 이거 몰라서 틀리면 진짜 억울하잖아. 그래서 확실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물리 기본적인 소개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물리 학습할 때 이해하시면서 지나가셔야 돼요. 근데 자기가 이해할 게 한 10가지가 된다. 근데 10가지 다 질문하기 좀 미안하다. 그걸 옥하방에다 질문하면 너무 창피하잖아. 그러면은 1대1 옥하방이 있어요. 1대1 방에서 10문제 다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알아서 아침 먹고 2문제, 점심 먹고 2문제, 또 저녁 먹고 2문제 이렇게 일요일에 2문제 이렇게 답변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기다려 주시기만 한다면 제가 짬날 때마다 이제 답변다는 게 제 취미 생활이기 때문에 제가 꼼꼼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1번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해가 안 갔으면 질문하세요. 두 번째, 문제는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문제를 계속 푸세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공식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공식 암기 계획. 알겠죠? 공식이 안 떠올라서 틀렸다. 공식이 틀려서 틀렸다.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공식 암기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요게 가장 중요한 거라서 강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물리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프린트를 펴주시면 됩니다. 자,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1페이지.
페이지 1페이지에서 역학이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것이 현상입니다. 현상. 그래서 물리는 현상을 설명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역학은 이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가 여기서부터 쭉 가서 여기쯤 도착했다. 이게 역학현상입니다. 물체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도착했대요. 그러면 물체가 처음에 x1에 있겠죠? 위치. 나중에 x2에 있겠죠? 위치. 이렇게. 됐죠? 그러면 물리에서는 뭐가 궁금한 건가 하면은 변이가 궁금합니다. 물체의 위치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그럼 여기다가 변이라고 적고 그럼 변한 위치죠. 그러면 변한 위치는 델타 x를 쓰면 되겠죠. 위치가 바뀌었다. 그렇죠? 근데 델타 x는 두 글자잖아. 그래서 공식 만들 때 좀 불편해서 이거를 s로 많이 씁니다. 변이는 s, 위치는 x.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일단은 역학에서 기본적인 현상은 물체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변이가 궁금하다. 변이. 필수 암기. 그 다음 변이는 뭘로 표시한다? 이거나 이걸로 표시하는데 나는 이게 좋아요. S로 씁시다. 변이. S. 암기. 두 번째는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물체의 변이가 존재하려면 속도가 있어야 돼요. 속도. 그래서 맨 처음에 속도가 이렇게 작았다가 속도가 컸다가 뭐 이런 식으로 속도가 바뀔 수가 있어도 어쨌든 속도가 있어야지 변이가 존재하죠. 그러면 속도가 필요하니까 속도라고 적고 속도는 v 이렇게 적어서 두 번째로 속도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이건 약간 특이한 상황인데 속도는 바뀔 수가 있어요. 속도는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죠. 그거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속도가 이렇게 바뀌는 거를 가속도라고 불러서 A라고 적습니다. 가속도. 알겠죠? 속도가 바뀔 수 있죠. 정지했다가 생겼다가 다시 없어졌다가 뭐 이렇게 바뀔 수가 있으니까 이걸 가속도라고 부르는데 물리 용어는 감속도는 없습니다. 감속도라는 말을 안 쓰고 플러스 가속도, 마이너스 가속도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다 가속도예요. 알겠죠? 그래서 암기, 암기.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가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학이 뭘 배우는 거지? 역학은 이 현상을 배우는 거예요. 이 현상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현상을 분석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변수는 뭐지? 변이, 속도, 가속도. 다른 말로 역학 문제는 변이, 속도, 가속도를 구하는 문제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암기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현상. 자, 요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페이지에 다 표시하셨죠? 자,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2페이지로 가시면은 이제 등속 운동,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제목이 있는데 1번 이동거리와 변이, 변이 밑줄. 변이를 배우는 거 어떻게 구하는지. 2번 속도, 속도를 배우는 거예요. 3번 가속도를 배워보자. 요게 2페이지 내용이겠죠. 자, 요거를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페이지를 보시면서 제일 먼저 이제 분석을 해봅시다. 자, 페이지 2페이지. 자, 얘는 이겁니다. 이동거리와 변이에서 옆에 그림이 있죠. 자, 어떤 물체가 여기 있는데 이 물체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왔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5m, 여기가 3m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간 거를 이동거리라고 그러고 8m. 이렇게 당연하죠. 쉽죠. 근데 변이는 뭔가 하면 변한 위치잖아요. 변한 위치. 변한 위치는 뭔가 하면은 처음 위치하고 나중 위치가 있을 때
직선으로 그어주면은 이게 변하는 위치. 그래서 변위를 외우시는 거예요. 시작점과 도착점을 직선으로 이렇게 화살표로 가하면 시작점에서 도착점까지 화살표를 그으면 이걸 변위라고 한다. 암기. 시작점에서 도착점까지 화살표를 그으면 이거를 변위라고 한다. 알겠죠? 그럼 얘가 변위예요. 그럼 변위는 S로 하기로 했고 그림을 보면 여기 직각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직각삼각형이에요. 그러면 3대 4대 5 삼각형이니까 우리가 외우고 있는 삼각형이니까 변위는 4m.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기 물리 처음이잖아요. 처음은 쉬워요. 처음은 쉬워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쌓여서 점점 어려워지는 거지. 그러면 점점 이해를 못한 부분이 나오면 이제 외계어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보세요. 쉽지만은 방심하지 마시고 이제 요런 거를 철저히 해놓읍시다. 자, 강조. 물리는 이동거리도 배우고 변위도 배우는데 이동거리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99% 변위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럼 변위 구하는 방법을 아셔야겠죠. 변위는 어떻게 구해요? 시작점과 도착점의 직선거리. 화살표는 어떻게 구해요? 시작점에서 도착점까지 화살표를 그은다. 시작점, 도착점, 화살표를 그은다. 이게 변위입니다. 이거 암기. 이거 기출문제 풀려면 이걸 아셔야 돼요. 아셨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속도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그럼 변위 다음에 속도 배우는 건 당연한 거죠. 자, 2번 속도. 속도는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당 변위. 시간당 변위. 그러니까 1초당 얼마씩 가느냐. 이게 속도겠죠. 그래서 시간당 변위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동거리를 필요해서 배우기는 해도 거의 안 씁니다. 그냥 시간당 변위가 속도기 때문에 변위를 써요. 변위. 이렇게. 요거 한번 적으시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해는 쉽지만은 이제 암기가 좀 어려우니까 기호로 바꿔서 속도를 V, 그 다음에 시간을 T, 변위를 S 이렇게. 그래서 기호로 외워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기호를 적고 속도는 변위 나누기 시간이다. 이렇게 읽으시면서 외우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만 외우지 마시고 S는 VT가 되겠죠? 넘겨주면. 얘도 외우셔서 둘 중에 누구를 더 많이 쓰느냐. 얘를 훨씬 많이 씁니다. 그래서 둘 다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얘도 외우시고 얘도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간 곁다리인데 물리는 공식을 많이 쓰는데 공식은 비례 반비례 공식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속도는 S 나누기 T로 이렇게 주어졌는데 자, 만약에 시간이 고정되어 있을 때 변위가 크면 속도가 빠른 거죠. 당연하죠. 1초라고 고정해 놓고 1초 동안에 이만큼 간 거랑 1초 동안에 이만큼 간 거랑 속도가 이게 빠른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비례. 위에 놓으면 비례. 속도는 변위에 비례한다. 그런데 V는 S 나누기 T라고 놓고 변위를 고정한 다음에 같은 거리를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속도가 작은 게 당연하겠죠. 맞죠? 그래서 물리 공식을 만들 때는 비례, 반비례 공식으로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속도 공식도 일종의 비례, 반비례 공식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정의는 시간당 또는 1초당 얼만큼 가느냐. 이게 속도라고 이해하고 지나가시고 빨간색은 암기. 그리고 이 공식의 이름은 비례, 반비례 공식이다. 물리는 이런 식으로 공식을 많이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가속도. 자, 가속도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아까 얘기했죠? 속도가 바뀌는 게 가속도이다. 그래서 밑줄. 그래서 가속도는 속도가 바뀌는 것. 반대로 속도가 바뀌면 가속도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문제를 엄청 많이 풉니다. 이거 모르시면 큰일 납니다. 속도가 바뀌었다. 무조건 가속도가 있는 거예요.
속도가 안 바뀐다. 그럼 무조건 가속도가 0인 것이고, 그 다음에 가속도가 뭐지? 속도가 바뀌는 것. 그래서 가속도 문제는 속도가 바뀐다고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속도를 배울 때는 제일 중요한 게 3번 가속도, 속도가 바뀌는 것. 이것을 가속도라고 합니다.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속도는 마찬가지로 속도 변화에 비례하겠죠. 근데 시간하고도 관계돼서 시간당 속도 변화, 시간당 속도 변화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시간당 속도 변화를 가속도라고 한다. 이렇게 시간당 속도 변화를 가속도라고 한다. 이렇게 읽어주시고 암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동차 엑셀을 밟았는데 시간이 흘러가고 있죠. 1초, 2초, 3초. 근데 속도 변화가 확 발생하면 가속도가 큰 거죠. 근데 내 차가 좀 싸. 그래서 엑셀을 밟았는데 속도가 시간 가는데 속도가 조금씩밖에 안 올라가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가속도가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속도가 똑같이 60 정도로 증가를 했지만은 시간이 짧게 걸린다. 그러면 가속도가 큰 것이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면 가속도가 작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기 위해서 가속도는 시간당 속도 변화. 이렇게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암기. 그 다음에 필수 공식이 이것도 필수 공식이죠. 델타 V는 AT. 얘는 둘 다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필수 암기. 그 다음에 수학적으로 델타 V는 V-V0라고 그래서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이거는 이제 의미 공식이라고 하는데 의미적으로 당연하죠.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주면 속도 변화량이 나오겠죠, 당연히. 그래서 얘는 무슨 공식이라고요? 의미적으로 당연한 공식. 그래서 물리는 비례, 반비례 공식하고 의미 공식이 99%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는 비례, 반비례로 공식을 외우시면 잘 외워지고 어떤 공식은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외우시면 잘 외워집니다. 생각하셔서 얘도 필수적으로 암기. 의미 공식은 솔직히 외울 필요도 없죠. 그냥 의미적으로 당연한 거니까 떠올리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상을 배웠고, 자, 수업은 이렇게 합니다. 현상을 배웠고, 이제 공식을 배워. 공식이 현상을 설명하는 거야. 현상을 배웠고, 공식을 배우고, 그 공식을 문제풀이에 적용시켜보면 연습이 되겠죠.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현상 2의 공식 문제풀이.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 3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는 약간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3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페이지 3페이지. 1번 문제. 자, 보세요. EC라고 적혀 있죠. 1번 EC. EC는 수업 시간에 풀어드리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카페에 풀이가 없어요. 그냥 EC는 수업 시간에 풀어주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번. 5m, 다음 그림과 같이 어떤 물체가 원점에서 출발해서 A까지 오는데 2초가 걸렸다. 자, 물체의 이동거리와 변이는 각각 얼마고 속도는 각각 얼마입니까? 이렇게 돼 있죠. 속도 밑줄. 속도만 구하면 돼요. 그러면 속도는 뭘로 계산하는 거죠? 밑에 변이. 속도는 변이로 계산하는 거죠. 변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해봅시다. 여기 있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대요. 여기 도착했대요. 됐죠? 그리고 여기가 A점. 그리고 5m, 3m, 오차 무시. 자, 그러면 변이를 표시합시다. 변이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시작점과 도착점의 직선거리. 이게 변이 S. 변이 S는 5 빼기 3이니까 2m.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 이동거리는 5m, 3m니까 이동거리는 8m. 그냥 연습이에요, 연습.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거 그냥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공식 복습.
속도를 물어봤잖아요. 속도 V는 S 나누기 T. 이렇게 문제 푸실 때 처음 배우실 때는 겸손하게 공식을 적으시고, 그 다음에 속도는 S가 얼마지? S는 변이니까 2m, 시간은 문제에서 2초. 1 미터 퍼 세크라고 적고, 단위는 그냥 나중에 저절로 외워집니다. 그냥 단위는 제일 끝은 단위를 적으세요. 이렇게 해야지 이제 연습이 되니까.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왜냐하면 미터 세크니까 미터 퍼 세크로 단위를 적었습니다. 변이는 미터죠. 시간은 초죠. 세크. 이렇게 미터 퍼 세크 단위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단위를 적으면 식이 너무 지저분해지니까 적지 마시고 제일 끝에만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1번은 했고 2번은 스킵. 똑같은 거니까. 마지막으로 3번. 3번은 이제 원이 그려져 있죠. 그리고 이렇게 돼 있고 반지름이 10m.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 도착했대요. 그리고 여기가 A. 됐죠? 그럼 제일 먼저 이동거리는 요거죠. 그래서 이동거리는 반원이죠. 반원. 파이 R. R은 10m. 그래서 10파이 미터. 단위는 미터. 그 다음에 변이 연습. 시작점에서 도착점까지 직선거리. 시작점, 도착점, 직선거리. 변이 S. 그러면 변이 S는 20m죠? 그래서 변이 S는 20m. 그러면 속도 물어봤으니까 속도는 S 나누기 T이다. 필수 공식. 속도 V는 S는 20, 시간은 2초, 10m per sec이다. 연습.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풀어보시면 되고, 자, 2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2번 문제. 그림과 같이 직선상에서 2초 동안 2초 밑줄 2에서 5로 속도가 바뀌었다. 자, 속도가 바뀌었다. 밑줄. 그러면 당연히 가속도 물어보겠죠? 가속도는 얼마인가? 자, 속도가 바뀌는 게 가속도예요. 그러면 당연히 가속도 물어보겠죠? 그러면 뭐 써요? 가속도 공식을 쓰는 겁니다. 알겠죠? 가속도 물어봤으니까 가속도 공식 쓰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생각하셔서 2번 문제. 자, 속도가 2였다가 얘가 앞으로 갔는데 여기로 가서 속도가 5였다. 그리고 2초 걸렸다. 자, 그러면 가속도는 속도 변화 나누기 시간이다. 이렇게 해서 가속도를 적어주시면 되고, 그러면 가속도는 속도 변화가 얼마지? 5하고 2니까 속도 변화 3이죠. 속도 변화는 V 빼기 V0 쓸데없이 한번 적고 연습. 그리고 다음에는 안 해도 되죠. 너무 쉬우니까. 낮은 거 빼기 처음 거 5 빼기 2니까 3. 그래서 3. 그다음에 시간은 2. 1.5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다. 가속도 단위 한번 적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단위 쓰는 거 연습하시고 공식 연습 한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제 역학의 기본을 배웠습니다. 역학이 8회 수업을 할 거예요. 24시간 수업을 할 건데 끝까지 뭘 물어보는가 하면 역학 모든 문제가 S는 얼마지? V는 얼마지? A는 얼마지? 그 다음에 T는 얼마지? 이거를 물어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역학의 기초를 배우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를 봅시다. 4페이지는 등가속도 운동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은 그냥 등가속도 운동에서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페이지 4페이지 정리를 해봅시다. 페이지 4페이지 등가속도 운동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해봅시다.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겠죠.
그래서 1번 가속도가 일정 이렇게 적고 2번 가속도는 뭐지? 속도가 바뀌는 거잖아. 그러니까 속도가 일정하게 바뀜.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는 대놓고 등가속도 운동이다. 이 물체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2번 이 물체는 가속도가 일정하다. 3번 이 물체는 속도가 일정하게 바뀌고 있다. 이렇게 세 종류로 출제가 됩니다. 그럼 모두 등가속도 운동이구나를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거 다 자주 나오는 문장이에요.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모두 다 등가속도 운동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현상을 정했죠. 무슨 현상이에요? 등가속도, 가속도가 일정한 현상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은 무조건 등가속도 운동에서 나와요. 그냥 등속도는 너무 쉬워서 잘 안 나오고 등가속도에서 나옵니다. 등가속도. 자, 그러면 자,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이해를 했으니까 공식을 배워봅시다. 1번. 자, 여기다가 등가속도 운동 공식 이렇게 적고 자, 공식 암기.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가속도 운동은 유도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쪽 부분은 꼼꼼하게 유도해 드릴 테니까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한 번은 유도해 보시고 그 다음에 올해 기출문제도 유도하는 문제 나왔어요. 필수 유도입니다. 한 번쯤 유도해 보세요.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1번. 자, V는 나중속도예요. 나중속도. 나중속도는 의미적으로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 변화를 더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나중속도는 처음 속도에다 속도 변화를 더해주면 되고 양까지 적을게요. 속도 변화량을 더해주면 되고 이거는 당연한 의미죠. 나중속도는 처음 속도에다 속도 변화를 더해주면 된다.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속도 변화가 뭐지? 그러면 아까 배웠죠. 속도 변화는 가속도 공식에 나왔어요. 그래서 가속도는 속도 변화 나누기 t 이렇게. 그러면 속도 변화는 얼마다? 속도 변화는 at. 이렇게 아까 배웠잖아요. 그러면 아까 배운 공식을 적용. 그러면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at라고 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거는 필수 암기. 자, 필수 암기. 그리고 중요하니까 별표. 이렇게 기출문제도 있어요. 필수 암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현상을 이해해야 되는데 등가속도는 속도가 일정하게 바뀌어. 근데 보통 플러스가 기준이니까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돼. 이게 등가속도 운동이겠죠.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VT 그래프를 그려주시고 처음 속도라는 게 존재하죠. 처음 속도. 낮은 속도라는 게 존재하죠. 낮은 속도. 이렇게. 속도가 어떻게 증가하는가 하면 VT 그래프에서 속도는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신 다음에 만약에 평균 속도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중간이 평균이에요. 왜냐하면 일정하게 증가했기 때문에 중간이 평균 값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평균 속도인데 평균은 V 바라고 표시합니다. 바가 평균이라는 뜻이에요. 평균 속도는 수학적으로 2분의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이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이런데 증명은 하지 않고 예를 들게요. 예. 그래서 보통 숫자 2가 평균 값을 구할 때 많이 써요. 자, 그러면 해볼까요? 자, 이쪽 주머니에 1,000원이 있고 이쪽 주머니에 3,000원이 있어. 그러면 전체적으로 내가 4,000원이 있죠? 그러면 평균적으로 주머니에는 얼마씩 들어있는 거예요? 2,000원씩 들어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계산을 해요? 여기 1,000원 있고 3,000원 있으니까 합쳐서 판으로 나눠주면 되잖아. 그러면 1,000원, 3,000원 합치면 각 주머니에 2,000원씩 평균적으로 들어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물리에서 평균적인 의미로 식이 나올 때 이 자를 정말 많이 씁니다. 이렇게 하셔서 이거를 두 개를 더해서 반으로 나눈다. 평균 속도. 평균 속도는 워낙 중요하니까 얘도 별표.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두 번째 평균 속도 공식을 구해봤습니다. 자, 세 번째는 S인데 S는 아까 배우셨죠? VT. 이렇게. 이게 기본 공식이죠. 기본 공식. 근데 등가 속도는 속도가 일정하게 바뀌어요. 그러면 S는 VT라고 적기보다는 정확하게 평균 속도를 써야죠. 평균. 왜냐면 속도가 계속 바뀌니까. 그래서 평균 속도 곱하기 T이다. S는. 그래서 등가 속도일 때는 S는 V바 T로 적는다. 정말 중요합니다. 얘도 암기. 그러면 조금 전에 배우셨죠? V바를 적용시키면 2분의 V0 더하기 VT.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얘가 나중 속도죠? 그러면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AT.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S는 2분의 V0 더하기 V는 V0 더하기 AT. V0 더하기 AT 해준 다음에 T가 남죠. T.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S는 2분의 2V0 더하기 ATT가 된다. 이렇게. 그러면 얘하고 얘 약분하면 V0T. V0T. 그 다음에 얘하고 얘 하면 2분의 1 AT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AT의 제곱이 된다. 그래서 S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증명을 해봤습니다. 자, 증명 한번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증명하는 과정에서 이런 공식들을 쓰면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올해 증명 문제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명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워낙 중요한 공식이니까 강조. 이렇게 강조해 드리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증명도 중요한데 세 번째 증명. 얘가 마지막 증명인데 세 번째 증명은 이겁니다.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은 EAS라는 공식이 있죠. 자, 그러면 얘를 증명해 봅시다. 자, 보세요. 자, 우리가 1번 공식, 2번 공식을 배웠어. 그러면 1번 V는 V0 더하기 AT. 그 다음에 2번 S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의 제곱이다. 이렇게 배웠죠? 그러면 이 식에서 시간을 없애고 싶어. 시간 T는 넘기고 V-V0 그 다음에 A로 적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얘를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S는 V0 A분의 V-V0 더하기 2분의 1 A 그 다음에 여기는 A제곱 V-V0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S는
A분의 V0 V 마이너스 V0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A V제곱 마이너스 2V 0V 플러스 V0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2가 붙었으니까 얘한테 2를 해줍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분모가 통분됐으니까 얘하고 얘는 약분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V제곱은 플러스인데 V0의 제곱은 마이너스 2죠. 그러면 얘하고 얘가 약분이 되면서 이렇게 남겠죠. 그러면 정리하면 S는 2A분의 무슨 통분, 얘는 없어졌고 마이너스 V0의 제곱이 남죠. 마이너스 V0의 제곱 더하기 얘가 남죠. V제곱. 그러면 넘기고 정리하면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은 2AS가 된다. 이렇게 깔끔하게 증명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강조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식을 써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보세요. 여기까지 증명하는 과정도 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해보라는 거는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학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보세요. 이 공식을 왜 만들었지? 그러면 1번 공식과 2번 공식의 등가식이에요. 1번 공식, 2번 공식 합친 거잖아. 그러면 공식을 합쳐서 뭘 없앴어요? 시간을 없앴잖아요, 시간. 그래서 문제에서 등가속도 문제인데 문제에서 시간이 안 주어졌어. 그러면 이걸 쓰면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공식을 써서 시간을 없애야 돼. 왜냐하면 시간이 안 주어졌으니까 문제에서. 그거 하느니 한 방에 이걸로 풀 수 있어요. 그러려고 만든 편리한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언제 쓴다? 첫 번째 조건 등가속도. 등가속도 운동 공식이니까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서 시간이 없는 공식이라고 해서 시간이 안 주어진 문제가 주어졌을 때는 이 공식을 쓰시면 됩니다. 이게 1번. 그러시고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 물리 수업하면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뭐예요? 이해. 이해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한 귀로 흘려 들으지 마시고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물리 실력이 이렇게 점프할 수 있는 실마리가 돼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물리 공식은 얘를 연립한 게 이 공식이잖아요. 그럼 사실은 이 공식만으로도 문제가 다 풀려요. 근데 왜 3번 공식을 만들었겠어요? 편하려고. 그래서 물리는 이렇게 쓸데없이 공식을 하나 더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올해 기출문제, 10번 문제가 이런 경우인데 공식 2개가 원래 공식인데 편하려고 세 번째 공식을 억지로 만들어서 써. 왜냐면 그게 편하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 문제를 풀 때 1번, 2번으로 다 풀린다. 1번, 2번으로 다 풀리지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3번을 쓰면 편하다. 또는 3번, 1번으로 풀 때가 있고 3번, 2번으로 풀 때도 있어. 왜냐하면 편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서 이 공식 3개로 등가속도 운동 문제를 푸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역학 끝까지 대부분의 문제가 등가속도 운동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자기가 쓸 수가 있느냐. 막 누워서 떡 먹듯이 쓸 수가 있다. 이러면 역학이 무지 쉬워집니다. 다른 어떤 공식보다도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철저하게 외우고 있으면 역학이 할만한데? 그냥 이거 1번 공식 쓰면 되네. 2번 공식 쓰면 되네. 이 문제는 어려워 보여도 3번 공식이네? 해서 풀리는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역학을 잘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등가속도 운동 공식 이 3가지를 철저하게 외우자. 1번, 2번, 3번. 철저하게 외우자. 그 다음에 반대로 이 공식을 안 외우면 역학 정말 힘들다. 왜 이렇게 어렵지? 등가속도 운동 공식 안 외워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요. 첫 시간이니까 포스트잇 같은 데다 이렇게 적으셔서 또는 스마트폰에다가 이 공식을 적어서 저장해 놓으시고 앞에 놓으시고 문제 푸실 때마다 보세요. 자기가 못 외우겠으면 하시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다 기본은 배우셨고요. 자,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쉴게요.